안녕하세요. 태국인 탁치입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이리저리 검색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크래프트 영상도 찾아보고요. 그러다가 태국과 연관된 유튜버 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저처럼 태국에 사시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세계여행 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태국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태국에 오셔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꼭 유튜브를 안 하시더라도 들어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각자의 다른 이유를 가지고 태국에 온 거겠죠.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을 느껴서 이 나라에 오랫동안 거주하거나 이민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지난 영상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만 쏟아냈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태국에 관심이 있으셔서 클릭을 하셨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태국에 이민을 원하신다면 어떠한 것들 때문인가요?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통계청에서 국가별 결혼 건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국에 주목해 주세요. 태국 세댁들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결혼 건수에서는 아직까지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서 많진 않지만 비율로만 봤을 때는 가장 빠른 속도로 한테 커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파고 커플이 최소 한 분 정도는 늘렸다고 생각합니다. 한테 커플이 늘어나는 만큼 태국에 대한 이민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또 한테 커플 분들 뿐만 아니라 태국의 자유로움, 미소의 나라 태국, 각박해 보이지 않는 삶을 원해 이민을 오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은퇴 이민 하시기에는 동남아 국가들이 저렴한 물가로 괜찮은 선택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태국의 매력은 대체 뭐길래 그럴까요? 태국 마눌님과 결혼해서 태국 현지 및 시골에서 살아본 입장에서 태국 이민의 좋은 점들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라고 하면 저렴한 물가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태국의 수도 방콕이라는 대도시에 살면서 우리나라 음식 먹고 괜찮은 식당에서 밥 먹고 차도 한잔하고 술도 한잔 마시고 그러면 저렴한 물가라고 생각이 들진 않으실 거예요. 특히나 공산품들, 수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 게 많습니다. 저도 한국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노트북이랑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 다 사서 왔어요. 오일량도 아디다스 신발 선물로 몇 개 사더라고요. 자동차도 저희가 살 때 이것저것 많이 조사했는데 세금에서 엄청 많이 붙여요. 그래서 모든 게 더 비싸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로컬 지역에서 생활하고 로컬 음식을 즐겨 먹는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사는 시골에서는 국수 한 그릇에 30바트, 꽃배기는 40바트, 1,100원에서 1,500원 정도 합니다. 괜찮은 식당에 가더라도 볶음밥 하나에 1,500원, 조금 비싸봤자 4,000원 선이고요. 저랑 태국 마눌님이랑 처제랑 셋이서 레스토랑에서 마음껏 시켜 먹어도 4만원 나오면 엄청 많이 시켜 먹은 거예요. 그 정도로 안 나올 때가 훨씬 많죠. 시골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처가댁에 있는 빠툼타니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치면 경기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태국 시골보다 5바트 10바트 정도 더 비싸거나 똑같은 가격에 파는 집도 많고 그래요. 현지식을 즐겨 드시고 또 시골 집밥도 드신다면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식비의 3분의 1 정도 절약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공산품도 유명 브랜드들 가격은 비싸긴 한데 동네 시장표 옷이나 슬리퍼 100바트짜리 넘쳐나요. 태국 마눌님 옷 보면 거의 다 100바트, 비싸봤자 300바트 정도예요. 그리고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민 잘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바나나, 망고, 망고스틴, 두리안, 수박 우리나라보다 몇 배는 더 쌉니다. 당연하죠. 솔직히 물가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받았던 똑같은 서비스와 품질을 받으려면 별반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눈을 낮춰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기에 저렴한 태국 물가를 누리면서 태국 이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이유를 보면요. 한테 커플인 저는 태국 마눌님, 오일양 덕분에 태국 이민을 하게 된 케이스죠. 수많은 한국 남자들이 태국에 여행을 와서 태국 여자를 만나거나 또는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나거나 아니면 한국에 지내는 태국 여성분들을 만나시는 분들도 최근에 많이 계시죠. 그러다가 인연이 되어서 연애로 발전하고 결혼까지 하시고 그렇게 속박되는 삶... 잠깐만 이거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요. 한테 커플로서 태국 이민을 가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장거리 연애할 필요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사랑의 힘이란 대단합니다. 비행기 티켓 끊고 무작정 태국에 가서 이민을 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말이죠. 그 결과 태국 마눌님과 24시간 붙어 다니면서
빠져나갈 수 없는 늪과 같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해요. 그렇다면 솔로 분들에게는 어떨까요? 제가 번데기 달린 남자라서 남자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태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나라와 비교 좀 해볼게요. 태국 여자가 더 좋니, 한국 여자가 더 좋니 이런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태국 하면 태국 성비가 여자가 더 많아서 태국 여자 만나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일단 여성 인구 비율부터 말씀드리면 0세에서 14세까지 남자가 580만 명 정도 되고요. 여자는 550만 명 정도 됩니다. 15세에서 24세 남자가 460만 명 정도 되고요. 여자가 440만 명 정도 됩니다. 25세에서 54세의 경우 남자가 1560만 명 정도 되고 여자가 1590만 명으로 여자가 더 많긴 한데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여자 성비가 훨씬 더 많은 태국이 아니죠. 전체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여성이 많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남자 쪽이 더 많기에 미래에는 성비가 남자 쪽이 훨씬 많게 바뀌게 되겠죠. 까터이 분들을 포함한다면 또 달라지겠지만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태국 여자 성비가 더 높기에 태국 여자 만나는 게 쉽다라는 이유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한국인 입장에서 태국에 살게 된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분명 여유로운 게 맞기에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만나기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경제적인 부분에 의존하기에 태국 여자가 선진국 남성을 찾는 건 아니고요. 정말 땡전 한 푼 없어도 사랑하기에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처럼요. 또 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나이 차이가 크더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한국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한류 열풍이라고 하죠. 태국 넷플릭스 보면 한국 드라마가 항상 탑 10에 3, 4개는 들어가 있어요.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을 만나면 당연 더 쉽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호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태국 여자를 만날 때 더 나은 경제적 상황과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이미지 덕에 괜찮은 태국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도 이민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육아도 이제 여자 혼자서 하는 게 아닌 남녀가 같이 해야 하는 거죠. 육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주변에서 커가는 조카들 보면 무섭습니다. 하지만 태국이라는 나라에는 매반이 있습니다. 태국어로 가정주부라는 뜻인데 가사 도우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도 돌봐주고 음식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요. 우리나라의 평범한 가정에서는 생각조차 못하는 일입니다만 태국에서는 또 이게 가능합니다. 태국에는 주변 국가인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태국에 오셔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이 매반 일을 많이 하세요. 물론 태국 사람도 있고요. 한 달 50에서 60만 원 정도면 평일에 출근하셔서 육아와 요리, 청소를 도와주십니다. 상시 거주하는 상시 매반도 있고요. 저도 오일양이랑 생방송을 매일 하는 입장이기에 만약 아기가 생긴다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라이브가 야외를 돌아다니며 밥 벌어 먹는 직업이라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방송을 이끌어 갈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집에서 아기 돌보는 방송을 또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상상조차 못하는 거죠. 그런데 태국은 매반을 고용하는 비용이 크지가 않기에 태국 이민을 오신다면 육아 관련해서도 되게 편하고 매반을 고용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에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코로나로 인해 국내 여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또 놀러 가거나 휴양하기 좋은 장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태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관광업 비중이 엄청 큰 나라로 관광업이 잘 발달되어 있고 세계 각지에서 여행을 오는 나라입니다. 이게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던데 태국 마눌님이 태국어로 검색한 결과 2019년도 기준 태국 전체 관광업 GDP 비중은 16%인데 6%가 태국 내수 관광업이고 10%가 외국인 관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3% 이하로 알고 있는데요. 태국이라는 나라가 GDP가 5,400억 정도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GDP의 3분의 1로서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 16%라니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관광업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방콕, 파타야, 치앙마이, 푸켓 듣기만 해도 가고 싶은 욕구가 막 솟아나죠. 길거리에 널려있는 과일과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와 수많은 호텔과 리조트와 풀빌라들
8,000원 주고 마사지를 받으면 낮잠도 자고 좋습니다. 생각만 해도. 지금은 좀 특수한 경우인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사는 난에 있는 시골 삼성 호텔보다 방콕 5성급 호텔이 더 싸더라고요. 이번에 시내에서 1박 2일을 했는데 한 8만 원인가? 1박에 8만 원인데 지금 8만 원이면 푸켓이나 방콕에서 5성급 호텔에 잘 수 있어요. 아무튼 바다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강과 산도 있고요. 요즘 캠핑 많이 하잖아요. 태국 북부에 가면 캠핑장도 엄청 많습니다. 시골에도 공항이 다 있어서 1시간 거리면 어디든 가고 싶은 곳 가서 휴양하고 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태국 이민의 장점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태국 이민의 장점들은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라 앞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진 않았는데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태국이라는 나라 모든 것들이 새롭습니다. 도시 분위기, 음식, 문화 등 하나하나 한국과 다름에서 오는 즐거움, 새로운 경험들로 인해 재밌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 태국 가족분들이 너무 잘해주세요. 한국 사이라고 잘 챙겨주시고 또 외국인이다 보니 더 많은 것들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가살이를 한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었죠. 본의 아니게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경험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장모님, 장인어른 집에 처가살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이 턱턱 막히실 겁니다. 저야 처가살이 하면서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그게 장인어른 장모님 때문이 아니라 집이 좁아서 개인 생활 공간이 없어서였죠. 두 분께서 저에게 절대 터치 안 하시고 처가살이 하면서 싫은 소리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처음 태국 왔을 때 장인어른 장모님의 도움도 많이 받고 또 많이 얻어먹고 태국 마눌님이 제가 한국에서 온 손님이기에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처가살이 몇 달 하니 장모님 장인어른 앞에서 우통 벗고 팬티 바람으로 집에 있어요. 오히려 장모님께서 양반다리 하지 말라고 하고 편하게 누워서 휴대폰 만져도 된다고 하세요. 불편하게 얼어 있으면 오히려 태국 사람들은 이런 게 더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나라도 가족마다 다르겠지만 태국은 평균적으로 가족들끼리 편하게 있는다 하더라고요. 제가 엄청 딱딱하게 너무 예의 지킨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가족들 간의 교류도 많아요. 옛날 우리나라처럼 명절 때나 특별한 행사 때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담소도 나누며 술도 한잔하고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야기는 잘 안 통하지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이 친절하고 그래요. 시골 동네 분들 항상 친절하게 저한테 잘 대해주십니다. 항상 술 한잔하고 가라고. 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쥐어짜냈는데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기에 혹시나 이민 선배님들이 좋은 댓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이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 유튜브를 봐주시더라고요. 이민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으면 하네요. 저번 영상에서는 단점을 이야기해보았고 이번에는 이민의 장점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태국에 이민을 오시면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민의 장점들을 누리시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민이라는 게 포기해야 할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을 먹으셨다면 꼭 반년 이상은 태국에 지내면서 이 나라와 내가 잘 맞는지 1년, 2년, 3년이 넘어도 잘 지낼 수 있을지 직접 몸소 경험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하루 동안 생각하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 봤는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이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태국인 팍치 이만 물러갑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들.